다양한 이적설 소문들이 난무했던 가운데 이강인 선수의 새로운 행선지 파리 생제르맹이 유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 파리 생제르맹 이적에 대해 파리 팬들, 프랑스 현지 팬들 그리고 해외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저희의 생각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뭐 아직 오피셜도 아니고 남은 단계가 있다고는 해도 지금 유럽에서 믿을만한 기자들의 보도를 보면 마테오 모레토가 99.9% 그리고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그 다음에 히어리고 곧 히어리고 이렇게 좀 띄울 정도로 많이 근접한 것 같아요. 뭐 물론 전 마테오 모레토 기자의 저 99.9%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못 믿겠어요. 그쵸? 왜냐면 그 예전에도 가능성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90% 막 이러다 보니까 이 확률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확률을 좀 과장돼서 소개하는 것 같긴 한데 다만 모레토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듣는 소스가 있는 기자니까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이들뿐 아니라 프랑스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더 크죠. 예. 프랑스의 1티어 기자들이 이미 다 얘기를 한 거니까 산티아우나라던가 그리고 또 예. 이제 무엇보다도 저는 로익 탄지가 등장하면 그렇죠.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레키프, 뭐 RMC 스포르 이 두 곳은 프랑스 최대 매체, 최대 공신력 매체인데 여기서 거의 유력설이 떴고 메디컬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 저희도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한국에 올 때 파리를 경유해 왔다. 예. 왜 파리를 경유했냐? 아 그거는 원래 아시잖아요. 아, 마요르카 알긴- 남부 그쵸. 지역은 예, 그쵸. 저도 그럴 수 예전에 있죠. 여행할 때 예. 파리로 경유해야 경유해서 돼. 왔- 예. 그렇게 예. 마드리드보다 도리어 파리가 더 그렇죠. 가까워요. 그러나 들려서 메디컬을 받았을 가능성은 예. 충분히 있다. 무엇보다도 이강인 선수가 입국했을 때 파리 옷을 입고 그렇죠. 왔거든요. 예. 그 파리에서 그 그렇죠. 프랑스에서 파는 옷. 그렇죠. 예, 이 얘기는 예. 내려서 옷을 그쵸. 샀다. 예, 경유했는데 공항에만 있었던 게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모든 이적은 마지막 계약 단계까지 지켜봐야 되지만 이제 거의 됐다. 그 옷들 때문에 기자들한테 조금 왜 이것도 몰랐냐 막 이런 식으로 네티즌들이 많이 그랬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뭐 최근에 네. 분위기를 보면 또 국내 기자들은 조금 더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아, 그리고 옷에 관심 없습니다. 축구 기자들이 모를 수도 있겠네요. 패션 기자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과연 우리의 반응은 이렇게 뜨거운데 파리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 파리 생제르맹을 다루는 수많은 미디어들이 있고 또 매체들이 있는데 그래도 팬들의 반응이 가장 많은 곳은 최근에 핫한 인스타그램이고 팔로워가 거의 64만 요 정도면 이제 세계적인 채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파리 노 리미트라는 곳에 이강인 선수의 이적 1차 보도부터 유력 보도까지 싹 올렸어요. 세부적인 내용에다가 합성까지 했는데 여기에 어떤 반응들이 있느냐? 일단 가장 주목할 반응은 역시 손흥민 선수가 워낙 유명하니까 새로운 손흥민, 제가 이제 프랑스어를 몰라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누보손을 비엔베뉴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또 인터넷상에 있는 팬은 이 두 선수의 프로필 사진 올리면서 거의 쌍둥이 아니냐, 한눈에는 못 알아볼 정도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트위터에 올라온 거죠. 예. 둘의 사진을 이제 비교해가지고 올린 건데요. 두 선수가 약간 조금 닮은 인상이 있긴 하죠. 웃는 상이기도 하고요. 예, 특히 예. 하필이면 저 사진을 보니까 가르마 방향이 머리 그렇죠. 헤어스타일이 똑같고 예. 사실 동양인이라서 구분 못한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래도 한국 선수들 중에서는 좀 닮은 편이긴 합니다, 외모가. 근데 원래도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동양인을 잘 구분 못하고요. 동양 사람들이 서양인을 잘 구분 못해요. 이게 왜냐면은 접하지 못한 외모들을 볼 때는 비슷하게 인식한다는 게 이게 의학적으로 그렇죠. 나온 거예요. 예. 의학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다 동양인들 비슷하게 본다. 이거를 안 좋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의학적으로 어쩔 수 없대요. 저 사진은 저희가 봐도 비슷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마요르카에서 활약할 때 사이드에서 안으로 치고 들어올 때 특히 라요 바이카노전 득점 같은 경우에는 마요르카 팬들도 이거 손흥민 아니야라고 싶을 정도로 드문드문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네. 다만 파리 팬들도 이 선수가 온다고 하니까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외모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스타일은 다르다. 네. 이게 이제 저희가 프랑스어인데 그 자체 인스타그램에 번역기를 돌린 거예요. 왜냐면 저희도 프랑스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번역된 걸로 돌려고 하는데요. 저기 이제 역전 윙어는 역발 윙어를 그렇죠. 얘기하는 거겠죠. 손흥민은 역발 윙어고 이강인은 같지 않다. 레지스타 스타일이다. 네. 그러면서 후방 미드필더도 가능하다. 10명이 아니라 이제 10번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다. 그런 얘기들을 한 겁니다. 즉 이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어느 정도 파악들을 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솔레르 얘기도 나오고 베르나트 네. 얘기도 나오니까 약간 스페인계의 선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꾸준히 뛰었던 선수다. 라리가에서 꾸준히 썼던 선수고 스피디한 선수이고 또 왼발을 쓰기 때문에 이제 MOC가 불어로 어떤 포지션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메짤라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왼쪽을 기반으로 뛰는 선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외모나 이제 위상이나 그 한국 선수의 상징인 손흥민의 후계자다라고 하면서도 디테일한 부분들을 팬들도 파악하고 있는데 주목할 반응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싸게 가져가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입니다. 이적료가 싼 편이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2,200만 유로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현재 이 채널에서 소개한 바에 따르면. 그리고 그 언저리에서 협의가 이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아름다운 클럽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 선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 아시아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 시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물론 뭐 파리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구단은 아니죠. 예. 1976년에 이제 창단을 했기 때문에 오래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그동안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었는데 아시아 선수는 처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 사실 뭐
손흥민 선수 이적설이 몇 번 연결된 적이 있긴 했었는데 특히 근래 10년 동안은 파리가 유럽의 최고의 스타들을 또 불러 모으던 팀이잖아요. 그런 팀에 아시아 선수가 또 스타로서 합류한다는 것은 분명히 큰 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지금까지 파리가 영입했던 선수들의 프로필보다는 좀 낮다 보니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고, 그러면서 한 팬이 2,200만 유로라고 나온 금액에 대해서 좀 비싸게 사는 거 아니야? 특히 우리가 돈 많은 팀이라서 다른 팀들보다 비싸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지적을 한 팬이 있었어요. 뭐 아무래도 파리 생제맹이 그동안 비싸게 산 선수들이 워낙 많았죠. 그리고 예. 실제 스타 플레이어들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파리 생제맹은 항상 오버페이를 했어야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경쟁에서 이기기가 힘드니까요. 예, 왜냐하면 리그 앙이란 무대 자체에 오는 것이 이 사실 파리급의 선수들은 보통은 더 큰 리그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근데 이강인 선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게 바이아웃 조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러면서 사실 뭐 그게 없었다면 실제로 정말 파리가 원했다면 더 비쌀 수도 있었을 텐데, 그에 대한 다른 팬들의 댓글이 야, 너 축구를 모르는구나 라고 했더니 또 밑에 그 사람이 다시 단 게 아야, 너도 몰랐던 선수 아니야? 30분 전에도 몰랐던 선수인데 뭐 이게 안 비싸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팬이 아니, 이강인은 스페인에서 잘 알려져 있는 선수고 라리가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선수라는 거 다 알려져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 소환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이게 우리나라 입장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정말 유럽 다양한 리그들 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나라 리그가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도리어 유럽 애들은 특히 이제 자국의 빅리그가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자기네 리그만, 그것도 자기네 팀만 봐요.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뉴스가 많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기자들도 여기저기 팀 다 다루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럽 기자들은 전담 기자가 그 있거든요. 한 팀만 딱 맞는 예,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 기자들이 공신력이 높고 그 기자들의 뉴스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잖아요. 예. 정작 유럽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단, 자기가 팬인 구단, 거기 아니면은 다른 데는 모르고 그나마 자기네 리그만 좀 알고 이 예.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챔스에 나가는 빅클럽 정도, 뭐 예, 레알 마드리드, 그렇죠. 바르셀로나, 예. 뭐 맨시티 이런 팀들은 누구나 아는 예. 거고. 그러니까 라리가의 마요르카 선수를 프랑스인이야 안다? 이거 정말 희귀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희귀한 매니아들이 댓글을 달면서 아니야, 2,200만 유로 이강인 영입이라면 저렴해. 제가 봤을 때는 이적 확정 뜨고 이제 막 하이라이트 막 이런 것도 막 올라오잖아요. 예. 그 편집 영상 이런 예. 거 보고 이제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예, 들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댓글에 그 편집 영상을 만드는 또 대형 예. 유튜버가 나 영상 올렸으니까 보러 와 하라고 올리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라리가에서 모든 경기를 뛰고 있다. 그게 주전인 선수다. 200만 유로 라리가의 주전 선수라면은 충분히 낼 수 있는 선수고, 또 이런 팬도 있었습니다. 최고의 한국 선수한테 비싸다고? 이것도 약간 손흥민 선수에 대한 영향으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팬들이 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근데 스페인 리그에서 꾸준하게 뛰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인 반응인 거죠. 그거는 바로 이제 기록 보면 확인이 그렇죠. 되니까요. 주전이고 나이도 약간 어린 편이고 네. 한국 선수면 이거 잘한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팬들이 조금 이제 우왕좌왕하는 게 최근에 이제 루이스 캄포스 디렉터가 데려온 선수들, 특히 이제 원래는 파리가 조금 더 확실히 검증된 선수를 사왔었는데 유망주 단계로 좀 영입의 방향을 바꾸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우려, 특히 이강인 선수처럼 발렌시아에서 뛰었고 라리가에서 뛰던 솔레르가 와서 시원치 않다 보니까 좀 우려하는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예, 캄퍼스는 유럽에서 가장 큰 재능 발굴자로 남아있다. 나는 그를 완전히 믿는다라고 이제 글을 올리니까 거기에 댓글들이 달린 건데요. 네, 예. 솔레르, 에키티케, 네. 비티니아? 얘는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래도 캄퍼스가 파리에서는 조금 현재로서는 실패에 가깝긴 하더라도 근데 비티냐는 괜찮지 않았나요? 그니까요. 예, 나쁘지 비티냐는 않았는데. 잘 했었는데 뭐 에키티케하고 솔레르는 애매했죠. 그러니까 예. 일단 뭐 에키티케 같은 경우는 메시, 음바페, 네이마르가 있는데 거기 간 거 자체가 저는 실수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해야 어린 되니까. 선수가 예. 그 세 명 사이에서 어떻게 나와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온 출전 시간도 조금 제한적이었던 데다가 에키티케는 저는 아직은 사이즈를 좀 키워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 선수 굉장히 말랐어요. 보시면 예. 아시겠지만은 원래 톱으로 뛰게 하려고 영입한 거고 전소팀에서도 톱에서 뛰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솔레르도 물론 이 선수의 강점은 중앙과 측면에 전부 다 뛴다라는 게 강점이지만 단점은 어느 한쪽에서도 확실한 툴을 갖추고 그렇죠. 있었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파리 같은 팀에 가서 그게 문제가 된 거죠. 발렌시아에서는 양쪽에서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은 파리에서는 이쪽에서도 밀리고 이쪽에서도 밀리고 상황이 됐던 거였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또 다른 팬은 이제 파리가 꼭 큰 이름만 영입해야 된다? 그건 불합리한 판단이다. 이제 우리도 투자해야 되고 미래를 위한 영입이 필요하다. 근데 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다른 팬은 프랑스 팀들은 리옹이나 모나코를 제외하면 이런 젊은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법을 몰라. 유망주 데려와서 제대로 못 키우는 것 같아.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지금 파리가 이 선수를 또 팔 수 있지 않냐는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파리에 오면 가치가 높아져서 못 팔아. 뭐 이런 반응들도 있습니다. 파리에서 이제 나온 유망주들이 은근 많긴 하거든요. 현재 코망도 있고 그리고 은쿤쿠도 있고 무사디아비도 있고, 문제는 이 선수들이 파리를 나가서 터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파리에 남았으면 뜨지 못했을 선수들이 나가서 도리어 터지니까 제대로 훈련하는 방법을 모른다. 왜냐면
리옹, 모나코 이런 팀들은 자기네들이 유망주들을 키워서 성공을 한 모델인 거잖아요. 릴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그래 뭐 잠재력 있는 선수 데려오는 건 좋은데 파리가 잘 쓸 수 있겠어?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또 이제 많은 팬들이 그래도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라리가 본 팬들은 라리가 잘하는 선수야, 꼭 키워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실력으로도 할 수 있는 선수야, 이런 반응들이 있고, 또 하나 또 이런 기대감은 그래도 나겔스만이 오면 지금까지의 그런 그 유망주를 못 네. 썼던 것과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반응도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솔레르 얘기가 굉장히 많네요. 예. 아무래도 발렌시아 선배기도 했었다 그렇죠. 보니까 예. 거기다가 또 이제 스페인에서 넘어왔으니까 둘의 비교를 조금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나겔스만 감독 같은 경우는 워낙 뭐 호펜하임하고 이제 라이프치히에서도 젊은 선수들을 잘 이끌어냈던 전력이 있는 감독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나겔스만이 오면 이 팀의 위대한 가능성을 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 젊은 선수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려서 지금 영입한 선수들을 잘 쓸 수 있고, 전술에 빠져있고 축구를 좋아하고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감독이니까 갈티에 이후 나겔스만이라면 뭐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새로운 영입 선수를 잘 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현재 파리 생제맹이 메시가 떠나면서부터는 이제 네이마르까지도 사우디아라비아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죠. 물론 뭐 네이마르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그렇죠. 그러면서 원래 파리 생제맹의 새 시즌 계획은 음바페를 중심으로, 물론 그 음바페가 지금 막 조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긴 하지만은 음바페를 중심으로 젊고 굶주리고 그 프랑스 선수 중심으로 빌딩을 해 나가겠다. 그래서 젊은 팀으로 개편을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걸로 알려져 있긴 하죠. 예, 그런 가운데 분명히 이제 실망한 그런 팬들의 반응도 있었어요. 네. 유로파리그급 선수다. 캠퍼스 디렉터 내년에 유로파리그 준비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솔직히 이제 한국인 이강인 선수들을 좀 폄하하는 반응들이 있었고, 저 공원의 사랑 중 하나는 이제 벤치 얘기예요. 벤치 선수가 될 네. 거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또 반대로는 아니야. 뭐 이건 약간 한국인 선수에 대한 유럽 사람들의 시선이죠. 한국인은 열심히 훈련하고 정신력도 좋고 네. 포기하지 않아. 전사야. 뭐 이게 한국 선수들이 많이 보여준 이미지긴 합니다. 유로파리그 선수라는 평가가 나오는 게 이상하진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연결되는 건데,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만 뛰었기 때문에 프랑스인들은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을 게 뻔하고요. 예, 물론 발렌시아에서 뛰었었지만 그 기간에는 주전으로 뛰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그때 유럽 대항전에서 사실 나오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거의 교체로 잠깐 뛰었죠. 잠깐 뛴 거니까 사실상 모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유럽 대항전 경력도 거의 없는 선수면은 지금 마요르카에서 성공했으면은 그 다음 단계는 유로파 리그급에서 뛰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급에서 뛰는 거거든요. 예. 순서가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유로파 리그급 선수라는 평가를, 도리어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아예 모르는 선수에 대한 평가로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 밑에서는 이미 검증이 된 선수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죠. 다만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목표가 챔스 우승이잖아요. 네. 챔스 우승이 아니면 계속 실패인 시즌인데 영입된 선수가 이제 유로파리그급 아니냐, 이렇게 좀 우려하는, 그러니까 비하가 네. 아니라 우려하는 거다. 우리야 항상 이강인 선수의 경기를 봤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마요르카에서 이 선수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이강인이 없었으면 마요르카는 거의 강등권 팀이나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걸 알지만은 예. 일반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이 올라왔어요. 그 뒤에 댓글들을 보니까 이제 물어봐요. 정말 강한 선수냐 아니냐 하니까, 컴필레이션 내가 그냥 보고 왔다. 현대적인 윙어처럼 이제 멀리서부터 치고 들어오고 기술도 좋고, 게임에서 디패스가 이제 로빙 스루 패스예요. 예. 로빙 스루 패스도 되고, 그리고 또 아시아 선수들은 정신력이 좋아. 그리고 이제 드리블러, 그러니까 이게 사실 빠른 드리블이라고 했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제 하이라이트로 보면 분명히 순간적인 발재간이 좋으니까 예,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반응들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곧잘 나오는 하이라이트 필름은 누굴 봐도 다 그렇죠. 멋지게 나와. 그렇죠. 예. 예. 카리스마 유튜브 스타 뭐 예. 이런 거. 예. 예. 그래도 뭐 분명히 하이라이트를 보면 팬들의 마음이 조금 누러지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예, 왜냐면 이강인 선수는 딱 눈에 튀는 유형의 선수일 수밖에 없어요. 카리스마가 UCC 스타 얘기가 나왔던 게 발재간이 좋아서 그렇죠.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강인 선수도 물론 카리스마랑은 전혀 다른 유형의 선수입니다. 예. 이강인 선수는 스루패스도 좋아하고 어느 정도 이타적이고 또 확률 높은 플레이를 해요. 카리스마는 확률 낮은 플레이를 예. 하잖아요. 성공이 될 때는 정말 기가 막힌 하이라이트인 네. 거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발재간이 좋고 이렇다는 측면에서 볼맛이 나는 선수인 거죠. 컴필레이션도 만들 맛이 나는 선수인 거고요. 예, 그런 가운데 뭐 사실 이제 메시도 떠났고 네이마르도 떠날 수 있다라면 그런 이제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인데요. 파리 팬들의 반응은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팬들, 한국 팬들은 물론 파리는 뭐 좋은 팀이잖아요. 하지만 네. 많이 걱정하는 게 프랑스 리그 앙은 그래도 라리가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리그 랭킹이나 뭐 수준이나 여러 가지가 떨어지는데 파리로 가는 게 괜찮느냐, 뭐 이런 시선들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프랑스 리그앙이 다른 유럽 경쟁하는 리그들 5대 리그로 묶이잖아요, 대부분. 이 표현을 우리나라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유럽에서도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떨어지는 리그인 건 맞지만요. 그래도 그 리그가 재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리그고, 실제 그 5대 리그 중에서는 가장 평균
평균 연령이 어린 팀이기도 하고 프랑스가 재능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만만하게 볼만한 리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번 시즌에 이제 파리 생제맹이 카타르가 인수하고 나서 가장 패배를 많이 당한 시즌이기도 하거든요. 예. 특히 뭐 스타드렌이라던가 또 이번 시즌에 랑스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2위를 기록을 했잖아요. 거기도 네. 젊은 감독 밑에서 개선이 잘 된 팀인데요. 물론 뭐 그 프랑스 리그왕이 조금 거친 리그인 건 맞아요. 예. 태클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고 저는 프리미어 리그와 프랑스 리그왕이 가장 육체적으로 많이 격돌하는 리그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네이마르의 케이스를 생각을 해서 많이 또 이제 뭐 그 부상당하는 거 아니냐. 살인 태클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저는 네이마르랑 이강인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게 어떤 거냐면요. 둘 다 드리블을 잘하죠. 근데 이제 메시는 또 그렇게 태클의 그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예, 간절하게 네이마르가 하니까. 그랬던 이유는 네이마르는 사실 쇼보트형이에요. 그렇죠. 상대를 조금 조롱하는 느낌, 농락하는 느낌을 주니까. 저는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그쵸, 해도 생각해요. 되는 거죠. 아니, 저는 도리어 그걸 장려해야 된다라고 그게 생각해요. 축구 개소리니까. 왜냐면은 프로 축구잖아요. 그니까요. 프로 스포츠는 팬들한테 볼거리 많이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도리어 장려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금 잘못된 축구의 전통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거는 상대를 도발하는 거고 저건 비매너 행위고 그러니까 저때 태클 깊게 들어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인식들이 바뀐 게 전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강인 선수는 그런 의미에서는 네이마르와는 다른 유형의 드리블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뭐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들도 연결이 됐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 특히 1번 포트로 나갈 수 있는 팀이라면 네. 챔스에서 최소한 그 조별리그 통과가 거의 보장된 팀이니까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여기서 잘 돼갖고 파리에서 역사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여기서 또 잘 돼서 검증하고 아직 젊기 때문에 다른 스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재로서 리그왕으로 가는 우려보다는 파리로 갈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더 좀 크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예, 거기다가 지금 뭐 UEFA 그 리그 랭킹 있잖아요. 그 예. 포인트를 놓고 보더라도 맨시티가 1위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바이에른이 2위고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3위고 현재 4위가 바로 파리 생제맹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파리에서 이제 뛰고 특히 여기서 주전으로 자리 잡는 선수가 된다면 리그 수준을 가지고 이 선수를 폄하할 일은 없을 것이다. 또 좋은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더 나아간 얘기는 정말 이강인 선수가 입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입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입단을 하게 되면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